이제는 인도 증시에 투자할 때 인도 증시가 성장 전망과 정책 개혁으로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홍콩 증시를 추월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인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총액은 홍콩의 4조 2,900억 달러보다 큰 4조 3,3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인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주식시장이 되었다.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2월 5일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 4년 동안 2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 블룸버그는 빠르게 성장하는 개인 투자자 기반과 강력한 기업 수익 덕분에 인도 주식이 호황을 누렸다고 분석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소비 주도 경제에 힘입어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며 중국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이다. 문바이 엑시스 뮤추얼 펀드의 한 전문가는 인도가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재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해를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예멘의 친일한 반군 세력 후티 간 대립이 극에 치닫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다국적군은 열흘간 8차례에 걸쳐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이 공습 지속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티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 물류 동맥인 홍해가 막히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후티 반군은 예멘의 시아파 무슬림 무장단체다. 이들은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무장 정파와 함께 스스로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하는 저항의 축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위파 국가들과도 대치하고 있다.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와 내전을 벌여 현재 수도 사나를 포함해 예멘 북서부를 장악하고 있다. 예멘 인구의 대다수가 사는 지역으로 주요 해상 관문인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포함된다. 예멘 정부는 이란이 후티 반군에 군사 재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후티는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상선과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표적으로 공격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 공격을 퍼부으면서 미국이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연일 후티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1일 현지 시간 ABC 뉴스 인터뷰에서 억제를 넘어 후티의 공격 지속 능력이 저하될 때까지 공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후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후티 반군이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홍해와 아덴만에 최소 31차례의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11일 오전 2시 30분께 후티 군사시설에 대해 첫 기습 타격을 실행했다.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이를 지원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정부도 지지 성명을 냈다. 이후 22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예멘 내 후티 반군 근거지를 폭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여 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안보구상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하기도 했다. 미국을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매일 공세를 퍼붓지만 후티는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선다. 미국의 1차 공습 당시엔 전방위 보복을 경고했고 실제로 미국 유조선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등 즉각 반격에 나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후티 수장 압둘 말리크 아루티는 지난 18일 연설을 통해 미국과 직접 대결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축복이라며 미국과 영국이 예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은 후티의 홍해 상선 공격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 현지 시간 후티 반군을 오는 2월 16일자로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SDGT로 지정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된다. 후티 반군의 돈줄을 틀어막은 것이다. 후티가 SDGT로 지정된 것은 3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후티를 외국 테러단체 FTO로 지정했다가 현지 구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유엔의 우려에 2월 FTO와 SDGT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에는 FTO 지정은 보류했다. 홍해 긴장이 확전될 양상을 보이며 주변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항해의 자유를 믿고 지역 긴장 완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해 항행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계 물류 대란 여파도 커지고 있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거리 항로로 전세계 물류의 중추다. 전세계 해상 운송의 약 15%가 홍해를 지나간다. 해양 데이터 플랫폼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올해 1월 첫 2주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약 150척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00척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갔다. 빈센트 클레르 AP몰러 머스크 그룹 최고 경영자 CEO는 세계경제포럼 WEF 다보스 포럼에서 적어도 몇 달 동안 공급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는 있을 수 없다. 결국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비아스 마이어 DHL 그룹 CEO는 당장 2주 뒤부터 물류량 대비 컨테이너선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 선박은 홍해를 우회해 남아프리카 희망봉행을 택하고 있다. 약 3,500해리를 더 가야 해서 물류 운송 기간이 많게는 2주까지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한다. 해운 컨설팅 업체 드루어리에 따르면 이달 초 40피드 컨테이너 사용 가격이 15% 상승했다.
한국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한다. 홍해 지정학적 분쟁이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도 피해를 면치 못한다. 운항거리가 늘어나고 선박이 부족해지자 물류 대란도 시작됐다. 테슬라 독일 베를린 그린하이데 공장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생산을 중단한다. 홍해 항로가 막히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서다. 볼보도 자동차 기어박스 납품 지연으로 벨기에 핸드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영국 의류업체 넥스트,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 미국 신발 브랜드 크록스 등도 배송 지연을 경고했다. 스티브 라마 미국 의류 신발협회 CEO는 홍해 해운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 해양 상업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물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홍해 물류 대란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다. 앨런 머피 시인텔리전스 CEO는 CNBC의 홍해 발 물류 대란으로 인한 선박 용량 감소는 2021년 3월 수에즈 우나 에버기브노 좌초 사고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보다도 훨씬 크다며 해운사들은 선박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대란 여파에 물가도 들썩거린다. JP 모건 체이스는 홍해발 배송 지연이 계속될 경우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소비자 가격이 0.7%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상 운임과 보험료 등이 상승하는 탓이다. 홍해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위 금리 인하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3일 서울 외국 환중계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4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 1330.9원 보다 사전 9원 내린 1334.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9원 오른 1339.8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41원까지 올랐다. 이후 1340원 선 아래로 내려온 환율은 1333원까지 내려가며 하락 전환에 움직이고 있다. 수급적으로 내고가 우위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억 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1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장 초반 1340원대에서 정부의 개입 의지를 확인한 후 내고가 나오고 있다며 요즘 환율이 주식시장에 연동되고 있는데 오늘 증시도 괜찮은 분위기라 환율이 하락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 위첩 금리 인하 시기가 3월에서 5월로 지연됐다. 달러화는 보합세다. 달러 인덱스는 22일 현지 시간 저녁 9시 45분 기준 103.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장중 BOJ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 높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강조하는 실질 임금이 아직 하락 국면에 위치해 있으며 물가 또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초 발생한 지진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분기 임금 협상 전후로 정책 전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BOJ 회의 이후 우에다 총재의 메시지에서도 정책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엔화는 약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BOJ 회의 결과를 대기하며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시장에서는 BOJ 회의에서 금리 변경이 없을 거라고 보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날 회의 결과가 매파적 통화 긴축 선호 이지 않다면 달러엔 환율은 150엔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안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